저 아주머니 말이에요. 그냥 청소하는 분이잖아요. 왜 자꾸 혼자서 멋부리고 다니는 건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입주민들이 커피를 들고 모여 수군거릴 때마다 한 사람이 조용히 뒷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늘 검정 고무장갑, 허름한 앞치마, 바닥에 스며든 세제 냄새. 그녀의 이름은 김영순. 60대 초반, 이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일을 한 지도 벌써 5년째였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늘 혼자 움직였고 늘 혼자 조용히 일을 마쳤다. 누가 인사를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금 무뚝뚝한 청소부 아줌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항상 정시에 퇴근했다. 단 1분도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다. 게다가 눈에 띄게 다른 점도 있었다. 바로 그녀의 눈빛.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한 입주민은 말했다. 눈이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 눈이 아니에요. 무슨 회장님 같은 느낌. 하지만 사람들은 웃어넘겼다. 에이, 청소하다 말고 무슨 회장이야. 청소부 김영순이 일하는 대고동은 이 아파트에서 가장 큰 동이었다. 아침 6시면 로비에 물을 뿌리고 엘리베이터를 닫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했다. 일이 끝나면 꼭 휴게실 구석에 혼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자치회장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요즘 청소부 아줌마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시카메라 위치를 바꿔놨대요. 왜 그런 건데요? 회장 최미정, 40대 후반. 늘 명품 선글라스에 진한 향수, 아파트 전체를 본인 소유물처럼 여겼다. 그녀는 늘 김영순을 못마땅해 했다. 아니 청소부가 뭔데 그렇게 말을 아껴요? 관리소장도 그녀 앞에서는 괜히 작아진다니까요. 분위기 이상해요. 사실이었다. 김영수는 말이 없을 뿐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했다. 누군가는 말하길 그분 앞에서 괜히 나도 자세를 고치게 돼 라고 했다. 하루는 김영순이 쓰레기 더미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본사 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회장님께는 아직 보고하지 마세요. 잠시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 통화를 들은 사람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뭐야? 본사. 회장님. 설마.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또다시 복도를 닫고 있었다. 며칠 후 최미정 회장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청소부 하나 때문에 분위기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번 달에 전면 교체를 제안합니다.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뭔가 음침하고 무서워요. 눈빛이 너무 강해서 애들도 싫어하더라고요. 하지만 관리소장만큼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분은 책임감도 강하고 일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불만 접수된 적도 없고요. 그러자 최미정은 비웃듯 말했다. 청소를 잘하는 것보다 주민 눈치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김영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복도 끝에서 혼자 조용히 빗자루를 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 한 문서를 열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JY재단 자산보고서 회장 직계 가족 내역. 그리고 하단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김영순 장녀. 지분율 19.2%. 비 오는 화요일 아침. 대고동 로비는 유난히 축축했다. 김영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시선이 많았다. 아줌마, 저기 구석에 물 고인 거 안 보이세요? 누군가가 일부러 들리게 말했고 그 목소리는 분명 최미정 회장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탁탁 털며 말했다. 진짜 요즘 청소 상태 왜 이래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요. 계속 이런 식이면 계약 연장 어렵겠네요. 김영수는 아무 말 없이 물걸레를 다시 짜서 바닥을 닦았다. 손끝이 떨리는 듯 보였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중학생이 갑자기 말했다. 저 아주머니 청소부 치고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전에 책 읽으시는 거 봤는데 다 영어였어요. 주변 어른들이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는 듯 눈을 흘겼다. 애들이 괜히 이상한 얘기 배워서 그래? 그날 오후 주민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백오동 청소부 감시카메라 위치 이미 조정 및 무단 통화 다수 확인됨. 보안상 문제 제기. 주민들 의견 청취 바랍니다. 댓글이 줄을 이었다. 카메라를 왜 손댔지? 진짜 정체가 뭐야? 좀 소름인데? 결국 회장 최미정은 긴급주민 설명회를 소집했다. 의도는 분명했다. 김영순을 내쫓기 위한 공식적인 분위기 조성. 그날 저녁 커뮤니티 센터에는 의자들이 가득 찼다. 마이크를 든 최미정은 단상에 서서 말했다. 오늘 자리는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백오동 청소 인력 문제는 우리 아파트의 품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손을 들고 말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청소하는 분이 왜 그렇게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죠?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그러게요. 저번에 보니까 명품 구두 신으셨던데.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김영순이 들어왔다. 평소와 같은 복장이었지만 눈빛만은 더 깊었다. 그녀는 무대로 나서지 않았다. 그저 뒤편에 앉아 조용히 회의를 지켜봤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그때 뒤편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분, 예전에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JY 재단 창업주 딸이라던데. 사고 이후로 종적 감췄다고.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하지만 최미정은 일축했다. 헛소문입니다. 그런 분이 왜 청소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누군가는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재벌 2세, 외국계 기업 이사회에서 사라지다 10년 전 파문. 사진 속 인물은 분명 김영순이었다. 단정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지금보다 젊은 모습. 순식간에 회의장은 술렁거렸다. 일부 주민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말을 아끼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김영수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 문을 열며 한마디 남겼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하죠. 그게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회의장을 나갔다.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 화면 속 오래된 기사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다음 날 아파트 입구에 검정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곧장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공문이 들려 있었다. 그 공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본 재단의 현장 감사 및 운영 보고를 위해 김영순 이사님과 동행합니다. 단지 직원들은 그 공문이 이름을 보고 말을 잃었다. JY 재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단 중 하나. 그리고 김영순은 그 재단의 등기이사이자 창업자의 직계 가족이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는 그야말로 폭풍 속이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정보는 순식간에 퍼졌다. 카톡 단체방, 커뮤니티, 복도에서의 속삭임. 진짜래. 김영순 아줌마, 그 JY 재단. 그 재벌 딸이었대. 10년 전 이사회에서 사라진 그 사람. 와. 그분이 왜 여기서 청소를. 그리고 잠시 후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에 또다시 모든 주민이 모였다.
이번엔 앞자리에 앉은 김영순이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오늘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영순 제2Y 재단의 이사이며 공고 김태진 회장의 장녀입니다. 회의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10년 전 가족의 내부 갈등으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세상은 저를 사라진 재벌 2세라 불렀지만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청소부로 산 지난 5년, 저는 오히려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위와 재산 없이도 누군가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그건 쉽지 않더군요. 그녀는 시선을 잠시 최미정 회장 쪽으로 옮겼다. 하지만 비난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단호함만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그 속에서도 묵묵히 인사해주던 한 아이의 말 한마디가 훨씬 소중하다는 거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저는 이 단지를 떠납니다. 더 이상 제 과거가 이곳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하지만 한 가지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앞 테이블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대고동 환경개선기금 3억 원. 진심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회의장을 떠났다. 그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아니, 감히 막을 수 없었다. 그 후 최미정 회장은 입주민 회의에서 스스로 사임했다. 제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그녀가 떠난 로비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아줌마, 죄송해요. 책 읽는 모습 멋있었어요.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입구 게시판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붙어 있었다. 김영순이 젊은 시절 이사회에서 발표를 하던 모습이었다. 그 사진 아래에는 누군가 손글씨로 쓴 글귀가 있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이나 드라마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나요? 권력이 없고 직업이 평범하면 사람의 가치도 작아지나요? 김영순 씨는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존엄은 지위나 돈이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 강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고 떠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오늘 만나는 누군가가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이 무시한 사람이 내일 당신에게 손 내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이야기 임린이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